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러스트레이터 그리너 초록땅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께 목소리와 자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올렸던 영상은 제가 말없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빠른 속도로 편집해서 만든 스피드 페인팅 위주였는데요. 자막을 넣거나 따로 음성 녹음을 전혀 하지 않다 보니 영상이 좀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 영상부터는 자막도 넣고 간단한 제 이야기나 그림 과정에 대한 설명도 넣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영상과 같이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건 처음이라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보여드릴 제 영상에서는 그림 과정에 대한 얘기나 제 일상 등 간단한 얘기를 오늘처럼 제 목소리로 조금씩 들려드리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라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부디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나 제안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개나리 작업 영상 함께 보실까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그리는 건 이 계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봄꽃 중 개나리예요.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는 꽤 큰 개나리 나무가 있어서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3월 하순쯤에는 항상 개나리가 화사하게 핀 걸 볼 수 있었는데 올해 초에 갑자기 무슨 일인지 개나리 나무를 베어놔서 밑동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바깥으로 꽃놀이 가기가 어려운 시기라 집 근처에 피어있는 꽃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밑동만 남은 곳에 잔가지 몇 개 올라와서 조그맣게 개나리꽃 몇 송이 핀 걸 보니 괜히 좀 마음이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림으로라도 개나리를 담아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개나리 일러스트 작업 과정을 보여드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렸던 핑크 튤립과 오늘 보여드리는 개나리 그림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도 봄에 자주 볼 수 있는 꽃을 그리는 과정을 담아볼 계획이니 이어지는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 처음에도 자막 안내를 드렸지만 오늘은 그림을 그릴 때 두성종이 브랜드에서 협찬받은 아트프린스 수채화 스케치북을 사용했어요. 제가 사용한 수채화 스케치북은 A4 크기이고 종이 평량은 250g/제곱미터입니다. 종이에 대한 건 나중에 만들어 볼 수채화 도구 소개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지만 물을 사용하는 수채화 물감의 특성상 종이가 너무 얇으면 쉽게 울고 번진 표현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두성종이 아트프린스 수채화 스케치북은 평량 250g/제곱미터로 물감 작업을 하기 적절한 두께여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물감 사용에 대한 얘기는 이후에 물감 채색 과정이 나올 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 보시는 스케치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물감 작업 전에 스케치를 할 때는 우선 꽃이나 가지의 큰 덩어리나 위치, 방향성을 크게 그리고 그 위에 세밀하게 꽃송이나 나뭇가지, 작은 이파리 등을 그리면 지우개질을 많이 하지 않고 스케치를 완성할 수 있고요. 수채화 채색 전에 연필 스케치를 하는 단계에서는 HB나 H 정도의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스케치 선을 너무 진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슈나 포스터 칼라를 수채화 물감에 섞어서 불투명한 채색 표현을 하신다면 스케치 선을 진하게 써도 큰 영향이 없으시겠지만, 물을 많이 사용해서 투명하게 채색하신다면 가능한 종이 위에 흑연이나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연필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비교적 옅은 심의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해서 가볍게 스케치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나리를 그리면서 참고한 이미지는 지금 왼쪽에 작게 뜨는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겉으로 보이는 꽃송이가 많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스케치 과정에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연필이나 샤프로 그릴 때 사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큰 흐름과 특징을 크게 표현하고 그 안에서 꽃송이를 하나씩 그리면 꼭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꽃송이를 하나하나 세어서 그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자연물, 식물을 그리는 것은 대상의 큰 특징만 잘 살려서 그린다면 아주 세밀하게 하나하나 들어맞도록 그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어떤 걸 그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도 식물 같은 자연물을 그려보신다면 너무 그림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마음 편히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했던 사진을 옆에 띄워두고 비교해보니 정작 저는 큰 가지 방향도 다르게 그리고 그랬네요. 그래도 제가 그린 결과물 사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물을 그릴 때는 큰 흐름이나 특징을 살려서 그린다면 사진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충분히 표현하실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스케치를 열심히 한 다음 물감으로 칠하기 전에는 연필선을 지우개로 살짝 지워야 해요. 물론 스케치선을 의도적으로 남겨두고 물감 표현을 하려면 따로 지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번에 그리는 개나리는 스케치선을 따로 남기지 않고 수채화 물감으로 투명하게 표현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감이 나중에 흑연과 섞여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연필선을 지워내야 합니다. 연필 스케치를 지우개로 지울 때는 종이 표면에 지우개의 넓은 면을 붙이고 종이 위를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연필선을 어느 정도 지우고 나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이에는 옅은 스케치 자국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스케치를 지우개로 어느 정도 지웠으니 물감으로 칠해야겠죠?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보통 가장 밝은 색부터 먼저 칠하곤 합니다. 밝은 색부터 칠하는 이유는 어두운 색의 물감을 먼저 칠하고 밝은 색 부분을 칠할 때 간혹 먼저 칠해놓은 어두운 색의 물감을 의도치 않게 건드려서 번져버리거나 밝은 색의 물감 부분이 탁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투명한 수채화 표현을 위해서는 밝은 부분을 칠할 때 탁해지지 않게 채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그리고 있는 개나리에서는 꽃송이, 작은 나뭇잎, 나뭇가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밝은 색으로 칠해야 하는 것이 꽃송이이기 때문에 저는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꽃송이부터 하나씩 칠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나뭇잎은 면적이 넓지 않아서 꽃 부분을 어느 정도 칠한 다음 동시에 가지와 잎을 칠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개나리 꽃송이 부분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옐로우 톤의 물감을 어느 정도 충분히 만들어두고 칠하는 것이 좋고 저는 네이피스 옐로우, 레몬 옐로우,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 옐로우 딥을 섞어서 바탕색을 칠했어요. 그리고 꽃잎이 겹쳐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은 만들어 놓은 바탕색에 오렌지 계열 물감을 살짝 섞어서 묘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는 아직 짙은 색 표현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금 더 영상을 보시면 제가 옐로우 톤 바탕색에 오렌지 계열 물감을 섞은 색으로 묘사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꽃송이 사이에서 어두운 부분은 옐로우와
오렌지 계열 물감을 섞은 것에 옐로우 워커나 로우 엄버 같은 밝은 브라운 계열 물감을 아주 조금 섞는 것도 좋은데, 이런 밝은 브라운 계열 물감을 사용하실 때는 지나치게 많이 섞어서 꽃잎색이 너무 탁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작업 과정 촬영을 할 때 자유롭게 구부러지는 자바라 거치대로 핸드폰을 걸어두고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 영상 촬영 범위가 좁아서 팔레트를 온전하게 보여드릴 수가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수직 촬영 거치대를 하나 구입해서 영상을 촬영하니 제가 사용하는 팔레트를 온전히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제가 팔레트에서 어떤 색을 섞고 물감을 어느 정도의 톤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편하지 않으실까 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성종이 아트 프린스 수채화 스케치북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온전히 파악은 잘 안 되시겠지만 종이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고요. 아트 프린스 수채화 스케치북 내지는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채화 전용지 중 중목 종이와 비슷한 표면이어서 물감을 넓은 면적으로 칠할 때 종이 표면의 오돌토돌한 질감이 매력적일 듯합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그리는 건 개나리꽃이라 큰 붓으로 넓은 면적을 칠할 일이 없다 보니 수채화 물감을 넓게 칠했을 때 표현되는 종이 질감은 잘 확인되지 않는데, 이후에 만들어 볼 영상에서는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서 작업 과정을 촬영하고, 넓은 면적을 칠했을 때 수채화 물감의 번짐 표현이 잘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하니 오늘 이후의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중목이라는 것은 수채화 종이에서 표면의 요철이 조금 있는 종이를 말하는데요. 수채화에 관심이 있어서 책이나 강의, 유튜브 영상 등을 참고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이미 이 단어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수채화를 도전하시는 분께서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 거예요. 수채화 도구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도구 소개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 수채화 종이 표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수채화지는 황목, 중목, 세목으로 나뉘고요. 황목, 중목, 세목 순으로 종이 표면의 요철이 적어집니다. 황목은 표면이 가장 거칠고 세목은 가장 부드럽죠. 중목은 그 중간에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평소에 수채화 작업을 할 때 거의 중목이나 황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두성종이에서 협찬받은 아트 프린스 수채화 스케치북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잠시 오른쪽에 작게 뜨는 영상을 보시면 종이 표면의 질감이 어느 정도 보이실 거예요. 이 작은 영상은 제가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종이 질감을 보여드려 보려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은 것인데, 종이 표면이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종이 표면의 요철이 적당히 있어서 물감 번짐이나 따뜻한 질감 표현하기에 좋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수채화지는 표면에 요철이 어느 정도 있는 종이가 물감을 좀 여러 차례 덧칠을 하더라도 비교적 덜 일어나는 편이어서 수채화 작업을 입문하시려는 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스케치북이에요. 그리고 수채화 전용 고급지는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한 편이고 고가의 종이도 많은데, 수채화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께서는 처음 사용하는 종이로 고가의 종이를 구입하게 되면 사용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종이를 잘 사용하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림 실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많이 그려보는 것인데, 종이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것으로 구입하면 의미가 없고,
그저 책장 인테리어로만 종이를 둘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용해본 아트프린스 수채화 스케치북은 물감 작업을 하기에 종이 품질도 좋은 편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부담 없이 구입하고 연습할 때 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취미, 집에서 혼자 조용히 즐기기 좋은 취미가 각광받고 있어서인지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수채화를 시작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입문용 스케치북으로 두성종이 아트프린스 수채화 스케치북을 첫 스케치북으로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자, 그럼 개나리 일러스트 작업 과정 영상 마저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오늘 작업 과정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이전 영상보다 조금 더 긴 편인데 부디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보여드릴 영상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목소리와 자막으로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궁금한 것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댓글로 여쭤봐 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